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글스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폰세와 와이스가 떠난 뒤 팬들은 그 공백을 누가 메울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시즌 중반부터 꾸준히 지켜봐온 윌켈 에르난데스, 이 선수와의 계약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내부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수가 그냥 평범한 투수가 아닙니다. 평균 구속 151km/h, 최고 157km/h를 찍는 진짜 파워몬스터. 미국에서도 단 한 경기만으로 리그 상위권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기대치가 높았던 투수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이 투수가 폰세와 와이스가 남긴 어마어마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윌켈 에르난데스가 어떤 선수인지, 수많은 후보들 가운데 왜 하나가 그에게 끌렸는지, 그리고 이 영입이 대박이 될지 아니면 실패로 끝날지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99년생 윌켈 에르난데스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우완 투수입니다. 190cm, 100kg의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엄청난 정통 파워피처죠. 어린 나이에 LA 에인절스와 계약하며 잠재력을 인정받았고 메이저리그 올스타 이안 킨슬러 트레이드에 포함될 정도로 유망주 가치가 높았던 선수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체격, 구위, 성장 가능성을 모두 갖춘 투수입니다. 2020년에 팔꿈치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 과정에서 구속이 오히려 크게 증가했죠. 2024에서 2025년 트리플A에서는 평균 151km/h, 최고 157km/h의 강력한 파워싱커를 던졌고 미국에서도 단 한 경기만으로 곧 메이저에 올라갈 선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유망주 랭킹에서도 떠오르는 스타로 꼽힌 바 있고요. 여기에 커브와 체인지업 두 가지 변화구를 모두 갖추고 있어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쓸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투구만 놓고 보면 20대 중반 나이에 KBO 최고 수준의 파워 피칭을 가진 투수라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는 시즌 중반부터 꾸준히 테스트를 이어왔고 최근에는 협상 단계까지 사실상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윌켈 에르난데스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별표 구속 별표입니다. 2025년 기준 트리플A에서 그의 싱커는 평균 151.9km/h, 최고 157.4km/h를 기록했습니다. 숫자가 확실히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KBO에는 평균 구속이 150km 중반대에 이르는 투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에르난데스는 평균 구속이 151km대예요. 즉, 가끔 150을 찍는 투수가 아니라 애초에 기본 구속이 빠른 투수라는 뜻입니다. 에르난데스의 주무기는 바로 싱커입니다. 쉽게 말하면 빠른 포심처럼 툭 들어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툭 떨어지거나 우타자 기준으로 몸쪽 깊숙이 파고드는 구종이죠. 이 싱커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타자는 빠른 직구라고 생각하고 스윙하는데 공이 배트 밑으로 살짝 빠지면서 잘못 맞은 땅볼, 센스 없이 굴러가는 약한 타구가 줄줄이 나옵니다. KBO 타자 입장에서 보면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끝에서 움직이기까지 하는 공을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1점 차 리드, 1-2루 위기 상황에서 이 싱커가 제대로 들어가면 딱 원하는 병살타를 유도하며 이닝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황금 같은 구종이죠. 그리고 그의 두 번째 구종은 커브볼입니다. 커브볼은 구속이 특별히 빠른 편은 아니지만 낙차가 크게 떨어지는 타입이라 타이밍을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입니다. 싱커가 계속 좋아서 타자가 어느 정도 타이밍을 맞추기 시작할 때 이 커브가 같은 궤적에서 툭 떨어지면 싱커와 커브의 구속 궤적 차이 때문에 스윙 타이밍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정리하자면 빠른 공을 중심에 두고 가끔 커브로 타자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체인지업은 완성형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여전히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좌타자 상대 시몸 바깥쪽으로 떨어뜨려 싱커의 무브먼트와 구속 차이를 활용해 헛스윙이나 약한 땅볼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종이죠. 2025년 트리플 A 성적을 보면 밀켈 에르난데스가 어떤 투수인지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34경기 중 19경기에 선발로 나와 114이닝 이상을 소화, 체력과 이닝 소화 능력이 검증됐습니다. 또한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스타일이라 안타를 조금 더 내주는 편이지만 대신 많은 땅볼과 미스샷을 유도하며 빠르게 아웃카운트를 쌓는 타이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진 능력도 괜찮은 편이라 한 경기에서 6개 이상을 잡아낼 수 있는 팔을 갖고 있고 강력한 싱커와 커브 조합 덕분에 타자의 타이밍을 흔들며 헛스윙까지 유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닝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투수라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즉, 선발로서의 재능과 동시에 롱이닝 소화 능력까지 갖춘 투수라고 볼 수 있죠. 하나가 에르난데스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외국인 투수 보강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 겨울 폰세와 와이스가 사실상 모두 떠나면서 하나는 외국인 선발 두 자리가 완전히 비어버렸고 이 빈자리를 어떤 유형의 투수로 채우느냐가 2026 시즌 성적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가 됐습니다. 특히 하나는 150km 중반대 포심을 던질 수 있는 강력한 선발을 1순위로 찾았고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몇 안 되는 투수 중 한 명이 바로 에르난데스였습니다. 평균 151.9km/hr, 최고 157km/h의 싱커는 KBO에서도 최상 2급 수준의 구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구종 또한 단순한 패스트볼 원맨이 아니라 싱커,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갖춘 전형적인 메이저리그형 선발 투수 스타일입니다. 게다가 마이너리그에서 매 시즌 100이닝 이상을 꾸준히 소화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에르난데스가 합류한다면 불펜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젊은 투수들을 더 전략적으로 기용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됩니다. 즉, 하나는 단순히 외국인 투수 한 명 영입이 아니라 투구 스태프 자체를 재구성할 핵심 퍼즐 조각으로 에르난데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매력적인 투수라 해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에르난데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볼넷입니다. 2025 트리플 A에서 무려 44개의 볼넷을 기록했죠.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1.43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즉, 공은 빠르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벗어나는 순간 스스로 이기를 만드는 유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술 이력입니다. 2020년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고 한 시즌 내내 150km 후반의 구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체력 관리와 구속 유지가 중요해지는 상황이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소는 그가 아직 KBO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야구는 스트라이크 존, 타자 스타일, 경기 운영 방식 등 미국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적응 기간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서 26세, 평균 150km 중반대 싱커, 4가지 구종을 갖춘 선발 투수는 정말 귀합니다. 게다가 아직 성장 여지도 충분하고 하나는 빠른 공을 잘 활용하는 구단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죠. 김서현, 문동주처럼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과는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분명 리스크는 있지만 하나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리스크이며 적응만 잘한다면 폰세, 와이스의 빈자리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서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성장할 잠재력까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가 에르난데스를 선택한 핵심 이유입니다. 결국 에르난데스 영입설은 단순히 외국인 투수 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라 2026 시즌 하나의 성적을 좌우할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폰세와 와이스가 남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 해답을 에르난데스에게서 찾겠다는 것이죠.
물론 제구 난조와 KBO 스트라이크 존 적응이라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그의 잠재력과 장점은 충분히 매력적이며 하나가 지금이라는 타이밍에 움직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물론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평균 150km 중반까지 치솟는 싱커, 크게 떨어지는 커브, 성숙해진 체인지업, 그리고 26세라는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현재 시장에서 이런 유형의 투수는 정말 드뭅니다. 하나는 이번에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택했습니다. 강속구 투수 육성에 초점을 맞춘 팀 색깔과도 완벽히 맞아떨어지고 에르난데스는 단순한 대체용 영입이 아니라 와이스의 공백을 뛰어넘어 전력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결국 이 영입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위험한 도박으로 끝날지는 초반 몇 달 동안 그가 KBO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하나가 지금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에르난데스, 한화의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일까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